이것을 있잖아요. 이렇게 세균으로 생기는 것을 우리가 친환경으로 방제를 할 때 그것을 은나노크린이라고 그러는 그런 약재 가지고서 우리가 친환경 방제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얘들은 순간적으로 락스처럼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이 세균들을 살균해서 오래 못 갑니다. 길어야 한 5일입니다. 그것을 모두싹하고 같이 섞어서 뿌리게 되면은 모두싹은 그 기간을 연장을 시켜줘 버려요. 한 열흘 정도고. 그래서 우리가 곰팡이도 잡으면서 세균을 동시에 잡을 때는 혼합해서 뿌리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 농약을 쓰시던 포장에서도 농약만큼 충분하게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됐던 역병에 대해서는 이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리더밀 계통, 포름 계통, 또 오티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근데 역병약을 미리 뿌리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생겼을 때 좀 치고 그러는데 만약에 친다 그럴 때는 치료 쪽으로 효과가 좋은 쪽으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이 커튼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우리가 이 타로닐 또 오티바 쪽 또 모아모아 미리카트 이런 쪽으로 우리가 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그 병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권장을 하는 것은 아까 모두싹이 곰팡이 쪽에는 거의 다 잘 잡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역병에 대한 방제가도 되게 높아요. 여기다가 확실하게 한번 뿌릴 때 세균까지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아까 이 은나노크린으로 동시에 방제하면은 병에 대한 것은 거의 다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음에 이런 그 살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꿀파리, 막 지도를 그리는 이꿀파리에 대한 것도 있어요. 또 그러고서 총체벌레가 좀 나오게 되는데 노지에서는 고추만큼 그렇게 총체벌레가 심하지가 않습니다. 하우스에서가 총체가 좀 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두싹이 이런 그 이꿀파리나 총체벌레, 진드물까지 동시에 다 방제를 많이 합니다. 만약에 그래도 밀도가 좀 높았다 그럴 때는 우리가 진드물 약재에 대한 것을 하나 정도 넣게 되면은 여기서 팬텀을 넣게 되면 있잖아요. 우리가 이꿀파리라든가 총체벌레, 진드물까지 동시에 다 잡을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친환경적으로 방제를 할 때는 처음에 제가 소개를 했던 하나로 충싹이라고 그러는 종합살충제가 있습니다. 걔들은 나방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지간한 벌레는 다 잡아줘요. 다만 응애가 좀 약하다는 거, 총체가 조금 약하다는 게 단점인데 그런 부분을 아까 모두싹하고 섞어서 뿌리게 되면은 다 보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에 이런 풍뎅이라든가 거세미 나방 쪽은 잎제 가지고서 다 잡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잎제 쪽에 그런 여러 가지 그 친환경적인 물질을 우리가 잎제가 또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토양 살충제도 잎제로 처리가 되고요. 다음에 여기서 이런 방아벌레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벌레에 대한 것들도 전부 다 하나로 충싹이 다 방제가 또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PLS라는 것은 우리가 농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등록된 약재를 쓰도록 만드는 건데요. 그것이 제초제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자에 등록된 제초제로 쓰셔야 되고 그 대부분이 우리가 제초제 라쏘죠. 라쏘. 그러고서 우리가 이 바스타 쪽으로 쓰시게 되면은 거의 안전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질소 인상 가리에다가 고토가 2%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붕소 성분이 0.2%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붕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특히 만약에 감자를 심는 땅이 있잖아요. 조금 그 비가 오게 되면 물이 좀 안 빠진다. 물이 고이는 땅이다. 그럴 때는 분명히 이 감자는 물이 많으면 썩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땅에서는 조금 붕사 비료를 조금 더 헤쳐가지고서 주게 되면은 썩는 게 없어집니다. 썩는 게. 그래서 붕소는 뿌리끝을 보호하면서 감자의 크기를 똑같이 만드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감자가 비대 초기에 연면살포를 같이 해주게 되면은 똑고른 감자 한 200g에서 250g 되는 걸 똑고른 걸 다 만들 수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이런 투입자재의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감자에서도 의외로 유박 피해가 되게 많습니다. 일반 유박은 혼합 유박으로 바꾸고 또 이 상태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는 걸 또 그렇게 바꾸셔야 되고요. 그 중에 이 밑에 있는 우리가 땅부자 잎제를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격이 진짜 싼 걸 원할 때 그럴 때는 남해역에서 나오는 칼슘 유황이 들어가는 작업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은 좀 더 기능을 가지면서
좀 더 좋은 감자를 원할 때는 우리가 땅부자 입자로 쓰시게 되면은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유황이 점점 다량 성분으로서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양파에서도 그 쭈꾸미병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유황이 없었을 때 이 구가 비대가 돼서 양파에서 그 크기를 부피를 넣을 때 유황이 못 따라가게 되면은 이런 이파리가 쭈그러드는 쭈꾸미병이 생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감자에서도 모양이 일그러져 버려요. 그래서 그 유황이 땅에서부터 나오고 위에서부터 주게 되면은 병도 잡으면서 모든 효과들을 잡을 수가 있고요. 자, 씨감자에 대한 거 박스 적재할 때 있잖아요. 얘들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근데 박스가 너무 높이 쌓고 틈이 없게 되면은 박스 속에서 숨을 못 쉬게 되면은 활력이 떨어지게 되고 열이 많게 되면은 그 저장 속에서도 소개가 갈변을 하는 증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무 높고 너무 이렇게 무겁게 또 비닐로 너무 밀폐하는 것은 좋지가 않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이게 다 불량 감자 이렇게 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것 때문에 감자 농사가 막상 종소를 갖고 왔는데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은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잘라봐야 됩니다. 이 불량 감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더덩이병이 걸린 거 이런 식으로 된 것은 분명히 곰팡이는 종소로 다 전염을 하기 때문에 더덩이 증상이 많은 것은 종소로 갖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내부 이렇게 갈변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시커멓게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좋지가 않죠. 이렇게 뭔가 갈라지고 이런 게 많은 것은 그만큼 잔뿌리가 없이 우리가 막 길렀다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 신부가 또 고온에서 싹이 너무 올라온 것도 영양 소비가 너무 많았던 거고요. 곰팡이가 생겨도 절대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흑색 신부는 산소 부족입니다. 호흡장애가 나오는데 왜 시커매지느냐? 세포가 약하기 때문에 칼슘이 세포벽에 없을 때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체외상 설치하고 자, 자르고 있습니다. 근데 감자에서 잘 보게 되면은 감자 위하고 아래가 있어요. 아시죠? 그요? 예. 근데 모든 자연의 섭리는 이 상부 쪽으로 힘을 모든 걸 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위에서 상부 쪽을 이런 식으로 십자로 자르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 싹이 나오는 힘은 이 상부 쪽에서만 나오게 되고 밑으로 옆으로 자르게 되면은 밑에서는 싹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분산을 시켜줘야 돼요. 분산을 시키게 되면은 그 힘이 싹이 트는 힘이 똑고르게 나오면서 옆으로도 싹이 딱 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부 쪽을 딱 감자 보면 약간 빼쭉한 쪽이 있습니다. 거기를 위에서부터 십자로 자르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 칼을 가끔씩은 뜨거운 물에 넣어서 소독을 해줘야 되고 정 안 될 때는 가스레인지 조그만 거 갖다 놓고서 약간 소독을 하면서 해줘야 되고요. 가급적이면은 담배 피우는 분들은 그 순간만큼은 조금 참았다가 비눗물로 씻고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 담배 피는 손으로도 바이러스가 되게 많이 전염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주고 한 요 정도 싹이 나올 정도로 하는 것이 딱 좋습니다. 싹이 너무 커도 잘라져 버리기 때문에 자, 이게 종소의 절단 쪽인데요. 그래서 좋은 종소를 갖고 와가지고서 아까 이 분재를 한다고 그럴 때 있잖아요. 토로스가 리조렉스입니다. 리조렉스, 망코지, 다이센. 요거는 우리가 농약을 쓰시는 분들을 하는 거고 이 부분을 꼭 알으셔야 돼요. 산강싹 틔우기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싹을 똑고르게 나오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심어놓고서 감자밭에 갔을 때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어떤 건 나오고 어떤 건 안 나오고 그러면은 일이 잘 안 돼버립니다. 그래서 요 방법이 제일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흩어지는 빛이 들어와야 돼요. 직사광선이 들어오게 되면은 녹화가 돼버리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독성이 생기면서 이 싹도 잘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상광을 해주는데 다만 주의할 건 뭐냐면은 이때가 온도가 떨어질 때가 많기 때문에 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때는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우리가 난로를 해줘야 돼요. 적정 온도는 15도입니다. 15도. 그래야지 힘이 좀 생기면서 싹이 고르게 터요. 예. 자, 요 작업이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가 옛날에 배추를 기를 때 땅을 양열처럼 팠던 데 있습니다. 그런 데다 넣어가지고서 우리가 터널로
보호덮개를 하면서 싹을 살짝 틔워주는 작업도 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상광체화 방법입니다. 이걸 안전하게 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제일 중요한 기술이 되고요. 이 단계에서 품원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은 약간 조직이 변한 쪽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15도 정도가 제일 낫고요. 자, 이게 보온 관리하는 모습들입니다. 요게 땅 쪽으로 들어가 있는 비용이 제일 적게 들면서 좀 안전한 방법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밑에 수분이 고이지 않아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파종을 하더라도 싹이 안 트는 게 조금씩은 나옵니다. 그걸 염려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아예 유가 싹을 키우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서 나중에 결주가 생기는 부분에다가 옮겨 심는 작업을 해서 우리는 올해 100% 하나의 결주도 없이 우리가 감자가 싹이 다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만 한 상태에서 땅속에서 아까 땅 부자의 미량 성분하고 유황이 올라오면은 병을 잡으면서 조직은 되게 치밀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제식 간격이죠. 지금 보게 되면은 요 부분이 돌아가면서 일정 간격으로 얘들이 감자 심을 곳을 위치를 구덩이를 만들어 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손으로 파종을 하다 보면 유공 멀칭이 아니고 손으로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좁았다 넓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파리가 햇빛을 받을 때 겹치기도 하고 장애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상도 쪽에서는 바로 이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서 아주 일정한 간격으로 파종 작업을 하는 모습들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파종 작업 들어갔죠. 이거는 찍싹 가지고서 찍으면서 넣는 작업이고 기계로 파종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계로 했을 때는 안 떨어지는 게 한 5%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안 나오는 부분을 있잖아요. 그것을 싹을 좀 틔운 걸로 보완 작업에서 다시 파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은 아예 여기다 배열을 하고서 두둑을 맞는 작업도 있고요. 정식구 관리죠. 요게 지금 이건 보성 회천 쪽에서 했는데요. 회천 쪽에서는 논에다 많이 심습니다. 물이 옆에 고랑에 물이 고일 정도로 그게 물이 많은 데서도 좀 많이 심습니다. 근데 물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그 조건을 맞춰줘야 되고요. 지금 약간 오그라들고 있죠, 이게. 자, 요게 저온하고 고온을 동시에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치밀하고 미량 성분이 충분히 많게 되면은 어느 정도 다 이겨내요. 또 원순이 냉해를 받더라도 그 옆에서 겨순이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조금 늦어진 것입니다. 이걸 찢어주는 작업을 여기 막대기 끝에다가 우리가 고리를 해가지고서 잘라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생육이 좀 불균형한 게 이게 문제가 돼요. 이걸 똑같이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자, 요 상태. 그래서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일찍 나온 게 이렇게 냉해를 받았다, 서리를 맞았다, 그렇게 되면은 그 순간에 얘들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아서 생육이 좋게 만들 때는 이때는 아미노산이 들어가야 돼요. 아미노산. 그러면은 얘들은 다시 조직을 펼치면서 회복을 하면서 다시 원 상태가 빨리 되게 돼 있습니다. 파종 깊이가 너무 낮아도 처음에 나온 순이 이렇게 얼게 되면서 죽게 되어 있고요. 자, 요게 발화가 됐는데 색깔이 노란색으로 나오는 경우가 바로 이게 철분 부족입니다. 철분. 초기 생장이 되게 나빠져요. 철분은 땅이 온도가 떨어지는 5월달 중순까지는 무조건 나옵니다. 고추에서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철분이 들어가 있는 미량 성분을 같이 묻혀서 주게 되면은 이 증상들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게 생겼다 그럴 때는 철분이 들어간 거, 또 미량성이 골고루 있는 것 중에서 하여튼 철분 쪽이 영양제를 연면살포를 해줘야 됩니다. 자, 파종 기르기. 자, 이게 복토 제초 작업을 하죠. 흙을 깨주면서 좀 더 흙이 부드럽게 했을 때 얘들이 지금 이 작업을 할 때는 인건비가 또 많이 들죠. 또 이 상태에서 아직까지 뭐냐면은 이파리를 별로 확보를 못한 상태가 돼 있어요. 그럼 또 한 번을 더 해야 된다는 거하고 또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줄기 생장을 똑바르게 해줘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조금 더 퍼지면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황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철분 결핍입니다. 그리고 미량 성분이 서로가 탄력을 못 받게 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파리가 예쁘게 펼쳐지지가 않아요. 요것을 요 시점에 여러분께서 아까 1차로 약을 뿌리는 것은 요거는 한 2차 정도가 됩니다. 1차로 이파리가 피어나서 벌어지기만 하면은 그 순간에
바로 뿌리 밝은제, 이름으로는 새뿌리라는 게 있어요. 새뿌리하고 우리가 진드물 약재하고 모두싹하고 주는 작업을 꼭 하시고, 이렇게 두 번째에는 아까 철분이 들어가는 영양제하고 섞어가지고서 모두싹을 주시면은 이런 것을 전부 다 해소시키고서 초반이 영양 생장이 되게 좋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하우스에다 심은 거죠. 풀 때문에 우리가 그 검은색을 씌운 거고요. 그래서 이런 뿌리가 있잖아요. 생각보다 얘들은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만약에 내가 이런 전용 복비를 안 썼다 그럴 때는 붕사 비료를 조금 헤쳐주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일찍 좀 심고 싶다 그럴 때는 뿌리 발생을 촉진하는 게 용성인비가 있습니다. 용성인비를 기계로 300평에 넓게 약간씩만 한 포에서 2포 정도를 조금 더 보충을 해주면은 초기에 뿌리가 되게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1차 약재 뿌릴 때 우리가 이런 새뿌리, 뿌리 전용 밝은제를 줘서 우리가 뿌리를 처음에 발생시키는 게 감자에 되게 중요한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제초제가 있고, 자, 엽이 신장을 하죠. 자, 여기 옆면적을 확보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되게 지금 잘 해온 것입니다. 윤기가 나면서 하는데요. 이 상태에서 서로 이파리가 닿기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조금씩 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파리 그 광합성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뭐 칼붕마라든가 몇 가지 마그네슘, REM이라고 그러는 마그네슘이 있어요. 그런 마그네슘을 줘서 이파리를 두껍게 만들어줘요. 두껍게. 자, 그리고 북주기 작업도 이렇게 우리가 좀 해주면은 아무래도 나중에 녹화되는 것이 좀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관수 작업을 하는 모습이고요. 조금 예년보다는 일주일 정도를 당겨가지고서 우리가 좀 더 일찍 들어간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요 부분이 우절하게 있어요. 우절합니다. 이게 우절하기 시작을 하면은 위로 순간적으로 올라가면서 나중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얘들 있잖아요. 저녁 시간대 낮에 만들었던 영양분이 저녁 시간대 이동을 해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길면 길수록 내려가다가 멈추다 보니까 여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이걸 짱짱하게 만들어주면은 바람도 잘 통하면서 병도 적어지게 되고 그래요. 이걸 잡으려면 첫 번째, 땅에 우리 태비내고 그런 미량 성분들이 이 줄기 쪽으로도 균일하게 꾸준하게 올라와 줘야 돼요. 그냥 질소질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같이 올라오면은 조직이 충실도가 높아지면서 이렇게까지 우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싹하고 모두싹을 옆면 살포를 하게 되면은 땅에 있는 미량 물질들이 이 위로도 올라오는 기능이 되게 좋아집니다. 또 밑에 감자로도 들어가게 되고 그런 작업을 하는데 요 시점에서 우리가 모두싹에 섞어서 줄 게 있잖아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규산 쪽을 꼭 섞어서 한번 주십시오. 규산. 그러면은 요 우절하는 것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짱짱한 상태에서 올라오게 돼 있죠. 그리고 엽색은 그리고 아니면은 타이폴 섞어서 주는 작업도 괜찮고요. 자, 이게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충실도를 높이게 되면은 바이러스는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감자에 순간적으로 힘을 북돋아 줄 때는 냉해를 받았을 때도 그렇고 바이러스를 이게 표시가 많이 날 때는 순간적으로는 아미노산 쪽을 줘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 생선 찌꺼기로 만든 발효 액비라든가 또 생장 촉진하는 아미노산 액비 쪽을 이때 옆면 살포를 해가지고 이 바이러스 나오는 이파리를 진한 녹색으로 만들어주면은 바이러스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수확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화래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 꽃대가 처음에 생겨나는 화래라고 그러는데 생겨나오죠. 이 상태에서도 뭔가 장애가 많게 되면은 이파리가 피어나지 못하면서 여기가 노란 색깔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미량 성분이 다 부족한 겁니다. 맨 처음에 심어 놓고서 뿌리를 발생을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감자가 모양이 나빠지고 크기가 들쭉날쭉해져 버려요. 그래서 꽃 필 때까지는 봐서 이파리가 윤기가 나면서 펼쳐진 상태에서 황화된 증상이 없도록 만드는 게 기술이라는 걸 꼭 알아두시고요. 자, 꽃대가 올라오면서 이때서부터 있잖아요. 이 꽃이 피면서부터는 그 밑에서 그걸 이제 줄기 끝에 감자가 달립니다.
그걸 복지라 그래, 복지. 복지에 그 감자가 달리죠. 근데 얘들이 감자의 특성이 있잖아요. 요 순간에 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이 광합성, 요게 호르몬이 있잖아요. 지벨린이라고 그러는 웃자라게 만드는 호르몬이 이 순간에 갑자기 많이 나옵니다. 감자의 특성이. 웃자랄 수밖에 없어요. 또 그동안 충실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웃자란 걸 잡아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구근 비대제가 들어가면은 성과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1순위로 볼 때 있잖아요. 이런 그림을 봤을 때 그 주산을 뿌리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 시점을 우리가 꽃이 피기 직전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 시점을 우리가 5월 1일에서 한 4일 정도 사이 그때 주산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으로 바꿔주는 영양제가 또 따로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아데노신이라고 부릅니다. 뭐 전부 다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주산을 하든 아데노신을 하든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야, 저 집은 이파리는 되게 좋은데 나중에 감자가 별로 없다. 그런 얘기를 안 듣습니다. 생식생장으로 갑자기 그 웃자라는 것을 생식으로 다 돌려주게 되면 거꾸로 밑에가 구근이 비대가 잘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도장을 억제하는 영양제가 여러분께서는 뭐 브리오를 치든 여러 가지를 많이 겁니다. 그래서 키자바, 순자바, 브레이크, 골드겐 또 억제탄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께서 이런 억제 기능이 가장 강력한 것이 인산하고 가리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장 억제제를 그 시점에 꽃이 피는 시점에 반드시 그거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나오면서 갑자기 영양적으로 치중을 하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생식생장으로 감자 쪽으로 쏠리게 만드는 그 감을 잘 잡는 게 이게 감자입니다.